차 먹었어, 차 먹었어. 좀 원인 파악을 하고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엔진을 내려서 당장 엔진을 분해해서 이게 도대체 왜 망가졌을까를 알고 오고 싶었는데, 뭐 엔진을 내려서 또 벌려놓으면 리프트도 잡아먹는 상황이었고, 또 엔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서 아쉽지만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죠. 엔진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부품을 어디까지 사야 되는지도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냥 아예 롱볼럭 어셈블리를 구매를 하자. 있으면. 없으면 헤드블럭 기타 부품들을 다 파샬로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하자.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을 생각하고 기획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전국에 엔진이 재고가 없다 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하루인가 있다 다음날 수출 라인에 있는 엔진이 한 개가 재고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엔진을 이제 긴급 요청으로 엔진을 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주문을 해놓고 이제 다른 부분들, 변수가 있을 만한 부분들에 파손이 의심이 돼서 터보차저 어셈블리까지 주문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드에서 작업을 못하고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갖고 급하게 이제 기타 사장님의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그쪽 샵으로 차를 이동을 해서 현지에서 엔진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일본 팀의 도움으로 엔진 수리는 잘 됐었죠. 완벽하게. 네. 아무런 이슈 없이, 트러블 없이. 2월 18일 4일 전에 엔진이 다 올라가서 첫 시동이 걸렸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4일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날, 목요일 전날, 수요일 날 일본 팀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 주행을 합니다. 혼조 서킷이라는 미니 서킷에 가서 우리 팀에 있는 영 드라이버 호시군을 불러서 야리스를 테스트 주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한국으로 보내서 분석을 하는데, 다행히 혼조 서킷에서는 그 전에 엔진이 깨졌을 때 발견됐던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주행 조건이나 속도가 스쿠바랑은 상당히 틀린 조건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처음에 엔진이 박살났을 때 우리가 출력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스트를 2.2바라는 되게 높은 부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어갖고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데미지들이 쌓여서 이제 뭔가 박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출력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기계적인 한계치를 넘어서서 컨로드가 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너무 궁금해서 토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엔진 내려놓은 것만 확인하고 구멍 뚫린 거 안쪽을 확인하고 왔는데, 그때 봤을 때 컨로드 부러진 게 아니었어요. 필손에 박살나서 없었는데 컨로드가 살아있었고, 커넥팅 로드가. 그래서 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왜 파손이 된 걸까? 그래서 그때 1박 2일 가서 엔진 확인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탔던 영상과 그 당시 이슈에 로깅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박살이 나기 전에 유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깨지는 순간이 일본 코너 탈출이었기 때문에 코너링 G 때문에 오일이 쏠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게 코너링 중이 아니라 브레이킹 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풀 브레이킹을 하고 앞쪽으로 모든 하중이 쏠리면서 G가 앞으로 몰리게 되고, 그때 오일이 엔진 앞쪽으로 쏠리면서 브레이킹 중에 오일이 끊기고, 오일이 끊겨서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고 코너링 후에 악셀 정지를 할 때까지 오일 압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오일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스트레이너, 이제 빨대죠. 빨대가 다시 오일을 빨아들일 때까지 그 시간적인 딜레이가 생기는데, 근데 그 딜레이 사이에 저희가 가속을 시작하면 그때 유압이 부족한 상태로 엔진이 오작동을 해서 블로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오일 쏠리는 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답은 나와 있어요. 드라이 펌프. 아니면 오일팬에 엄청 큰 격벽 작업들. 그렇죠. 시간이 제일 문제였죠. 뭔가
드라이 펌프를 사서 장착을 한다? 불가능했고, 그럼 엔진을 또 내려서 분해해서 안에다가 배풀 작업을 한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연습이라기보단 테스트였는데, 그날 똑같은 증상이 발생을 하면 원래 주행을 포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이제 입국을 했었죠. 신사님이 같이 갔다 왔는데 출발하기 전에도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이번에 우리 야리스가 주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행을 못한다 한들 관객의 입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서 이제 동행을 하게 됐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다.まあ全世界で有名な人侍が俺のヤリスを手だって差しなんで、昨日社長がさ、はい大変だって聞いたから俺来たんだぜ。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っと大変じゃないんだと思ったよ。今日は練習だからね。あ、テスト。最初はちょっとエンジンそうですね、これちょっと一周一周走って戻って本当は空気が入ってないか見てオラスとかいろいろチェックインしてやります。頑張ります。うじゃうぜ。
날 똑같은 증상이 발생을 했고 고민을 많이 했죠. 포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행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냥 번뜩 든 생각에 같은 위험 조건에서의 엔진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대준 드라이버한테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너를 도는 동안에 고RPM을 유지하면 엔진의 위험성이 더 커지니 브레이킹을 하자마자 클러치를 밟아라. 그리고 아이들 상태 1000rpm 정도를 유지를 시키면 이제 엔진 회전수도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리스크도 비례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코너를 도는 와중에 클러치를 밟은 상태로 중립으로 돌고 그다음에 탈출할 때 맞춰서 부드럽게 클러치를 미트시키면서 가속을 해라 라는 주문을 주셨죠. 근데 사실 코너 돌면서 클러치 밟는 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2바퀴 하고 한 코너 정도 타본 서킷에서 새로운 주법을 시도한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이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애초에 기존의 주법을 다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문해 주신 주행에 맞춰서 주행 방법이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행 기법을 상상을 해내서 이제 이대준 드라이버한테 주문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주행을 했더니 실제로 오일이 압력이 떨어졌다가 탈출하기 직전에 오일 압력이 정상치까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됐다. 그래서 초는 좀 줄더라도 이 주행법으로 이제 본선에서 주행을 하는 걸 목표로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중립으로 타네요? 똑같이 중립으로 딴. 일단은 그걸 적응하는 단계로. 어려워. 엔진 수리는 잘 됐어요. 소리나 이런 것도 좋았고 근데 출력이 좀 많이 낮아졌죠. 딱 예전에 순정 엔진으로 탔을 때 느낌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 그래서 실제로 타봤을 때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최고속이 백스트레이트에서 178km? 그거를 들고 이제 키타가와 보스와 함께 일본에서 야리스를 가장 많이 다뤄보신 레볼루션 사장님께 찾아갑니다. 레볼루션 사장님, 그러니까요. 야리스의 지존 현재까지. 그래서 기록지를 보여드리고 이 기록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섹터가 1, 2, 3섹터가 있는데 1초, 1초, 1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종속을 보면서 이게 200km가 돼야 1초, 1초, 1초가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종속부터 200km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인제 데이터를 바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느낌이었을 때의 종속과 이제 마지막 테스트 풀파워였을 때 종속을 비교를 해보니까 딱 그 정도 갭이 났습니다. 경기 당일날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경기장에 갔죠. 전날 테스트에서 또 엔진이 망가질 수 있는 조건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대로 오늘 주행을 해야 될 것인가. 150여 대가 엔트리되어 있고 진짜 날고기는 차들과 드라이버들, 엄청난 갤러리와 미디어들이 와 있는 데서 주행을 하다가 저번처럼 또 엔진이 박살나면 우리의 도전이 박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지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레드페이스 리드레이싱의 이미지도 박살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 엄청난 큰 데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준 드라이버한테 말도 안 되는 주행 기법을 주문하고 차가 이제 오일 압력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체크 엔진을 띄우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그 체크 엔진 들어오면 어택 포기하고 바로 복귀해라. 안전하게 기록을 못 찍더라도 안전하게 이 행사를 망치지 말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날 현장에 갔고요. 굉장히 비장했습니다. 팬티조차 골라 입었을 정도로
그리고 저번에 너무 들떠서 일을 그르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 들뜨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눌렀습니다. 머릿속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가자, 이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어택 10주년 기념. 그 완벽한 날, 완벽한 날씨에 우리가 서킷에 민폐를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SNS에 이제 업로드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좀 뭔가 현장에서의 조치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이제 조그만 선물을 이제 가지고 긴팔로 다녀오겠습니다. 긴팔이. 대회 주최자분이 또 우리 기타 보스랑 되게 친하신 분이라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그분이 판단해서 뭐 전 드라이버에게 나눠주던 어떻게 하던 이렇게 좀 해줍시다 해서 이제 가져갔던 건데, 그 아오키상이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저희가 김을 전달하고 그냥 마음만 전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드라이버 미팅 때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PR을 하면서 직접 너희가 나눠줘라 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기회를 저희가 잘 살려서 예전에 있었던 실수들을 잘 전화위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방천 홍보대사 할까? 아, 이것도 잊지 못할 추억인데요. 저는 항상 이제 드라이버 브리핑이나 뭐 이런 거에 있을 때 제일 앞줄에 앉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앞줄에 앉아서 생각 없이 좌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항상 연예인처럼 봐오던 분들이 제 좌우 뒤 뭐 전방을 다 싸고 계시더라고요. 메인 MC가 이제 츠쿠바 어택 챌린지에 대한 발표를 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앞에 스피치했던 사람들이 안도상, 에스코트 에보의 안도상, 그리고 노부타니 구찌는 이제 거절을 했고, 그리고 언더스즈키상, 이런 어마어마한 드라이버들이 인사를 하고 나서 우리 부른 거죠. 김밥도 바리바리 들고 나가갖고 장난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조성고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보라 한국말로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김을 가져왔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 팀과 드라이버와 우리를 좀 그들에게 모두 정식적으로 소개하고 어필하는 자리를 만들게 됐었죠. 진짜 다행이다. 네. 인사 이후로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또 그 많은 드라이버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좋게 강의를 시켜주고, 근데 그걸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대준 드라이버랑 나랑 서킷을 이제 일부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나는 모르는 드라이버가 갑자기 우리 보고 넙죽 인사하면서 김 잘 받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사를 해주고 웃으면서 김 잘 받았다 고맙다고 해주고, 뭐 사실 요만한 선물 하나인데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이 그러니까 이 전달이 된 것 같은 기분 좋은 순간이었어요. 차들 수준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레벨의 차들이 질비해 있었죠.
사실 뭐 인터넷으로 보는 거는 그냥 사진으로 보고 야 저거 과하다 뭐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들이 달고 있는 파츠의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다 모든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이어 워머를 왜 쓰는지, 왜 브레이크에 온풍기를 대서 브레이크 예열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죠. 타이어도 새 거를 가져다가 거의 코팅만 벗겨, 코팅 벗기는 기계도 봤죠. 타이어 한꺼풀 까내는 기계도 심지어 만들어서 써요. 출발 전까지 차는 이렇게 리프트나 잭 위에 떠 있고, 모든 타이어는 워머로 쏴져 있고,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베스트 컨디션으로 딱 한 바퀴를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슈퍼랩은 기존의 예선, 뭐 타임 트라이얼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뭐 기록을 측정한다는 거에서는 같은데 타임 트라이얼은 일정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 안에서 어쨌든 몇 바퀴든 계속 기록을 내서 거기서 가장 빠른 기록을 인정을 해주는 방식이라면 슈퍼랩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단 2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기회 동안에 인랩을 포함해서 어택을 보통은 한 번을 합니다. 근데 실수가 있었을 경우엔 한 번 더 하고 PT 나는 한 회 기회마다 2랩의 어택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총 4바퀴를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한정적인 기회로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한 바퀴 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서킷 안에서 하는 드래그 레이스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모든 기를 모았다가 코스팅과 동시에 베스트 컨디션일 때 랩타임을 딱 찍고 나온다. 부상의 기운까지 끌어모아서 어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차에 그날 인원이 13명? 4명 정도가 없었죠. 미디어, 뭐 미케닉이 벌써 3명, 서포터 차 닦아주고 뭐 이것도 챙겨주는 서포터는 3명, 거기다가 코칭 드라이버 2명, 그죠? 보스, 나 엄청난 인원이 야리스에 붙어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황송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나가요. 부지러 오늘 엔진 박살난 차가 12대인가? 그러니까 전체 참가 대수의 거의 10% 정도가 이미 오전 중에 엔진이 박살났습니다. 오늘 초가 잘 나올 날씨였다고 브리핑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욕심들을 내는 건지 엔진이 다 박살났고요. 지금은 한 바퀴 전체를 다 뿌렸어요. 레코드 라인에다 오일을 청소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엔진 깨져서 오일 뿌린 줄 알았는데 물이었잖아요. 냉각수만 뿌린 거잖아. 몇 미터? 300m. 300m. 애교. 진짜 애교. 2km 전체. 우리 지금 그때 300m 뿌리고서 30만 원 청소비 냈는데 지금 정확히 200만 원 청소비만. 근데 그게 지금 거의 10대야. 그러면 오늘 청소비만 2천만 원. 이야. 힘대를 별도. 이야. 야, 청소비에 괜찮은데? 우리도 서킷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러고서 드래그라든가 뭐 이제 타임어택 센 거 같은 거. 만들어서 예. 이렇게 좀 청소비로. 예. 나쁘지 나쁘지 않죠. 않아. 나쁘지 않아. 새로운 비즈니스야. 그죠. 청소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서킷 청소. 슈퍼랩은 차량의 정말 베스트 상태를 이미지화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대로 실제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표본 자체가 애초에 적어요. 그래서 이미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에 좀 제 리듬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너를 돌아서 S자를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좌 코너가 헤어핀이 4번 코너거든요. 거기서 브레이킹을 하는데 싸늘한 소리가 들립니다. 뚝! 뚜둑! 하더니 페달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브레이크 릴리즈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들로 어거지로 버티고 그리고 던로콘에서 브레이킹을 하는데 페달이 쑥 끝까지 들어가더니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그래서 크게 돌면서 저도 모르게 살짝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했는데 F1에서 이거 보고 배웠나? 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까지도 엔진 체크 등이나 이런 이상 징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데빙을 하면서 한 바퀴를 더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을 어찌됐든 조금 땡기고 들어왔죠. 1분 2초 740. 일차 시기 때 브레이크 페달 브라켓이 부러지면서 브레이크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고요. 남자는 하체입니다. 네. 제 다리로 제가 브레이크 브라켓을 부러뜨렸습니다. 짐카나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스탑 존이 있습니다. 거기 콘으로 딱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정확하게 정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차를 하다 보면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겨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페달이 살짝 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서 터졌던 거죠. 많이 넣었을까요? 아까 브레이크 오일 갈고 이거 뺐는데도 그러는 거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까지 되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미케닉 분들이 바로 차를 띄우고 바퀴를 흔들어 보고 바퀴를 빼보고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이쪽은 문제 없어 하더니 바로 실내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여기다 하셨는데 그 브라켓이 이게 볼트로 3군데 고정이 되게 돼 있는데 양쪽에 2개가 사라졌어요. 덜렁거리는 브레이크로 저는 슈퍼랩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탔지? 잘못했어. 잘못했어. 무엇이 문제인가요? 브라켓이 떨어졌어. 어허. 밟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허. 브레이크 안 들었지. 어허. 죽을 뻔했지. 어허. 근데 살려 나왔지. 옆에 GR PT 있는데 가 따지죠? 보증해달라고? 이거 좀 잘 좀 만들어 달라고. 보증해! 월드 워런티 쿠다사이. 엄청 많은 경험들을 한 드라이버 미케닉들이 다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히라오카상이 잠깐 줘봐 이러시더니 들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1시간도 안 돼요. 한 40분 정도 지나더니 멋지게 고쳐서 오셨죠. 브라켓을 만들어서 용접을 싹 하고 싹 갖다 주죠. 네, 그대로 장착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예전에 처음에 야리스를 탔을 때 그 느낌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 94일생 진짜 험난하다 진짜. 네, 뭔가 우리는 극복이 거의 취미가 된 것 같습니다. さらには71番の伊藤智也 또 이렇게 한국에 넘기나? 별게다 지랄 연병이네 아주 그냥.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질 줄이야.
2차 시기 때는 기타가 보스랑 좀 상의를 해서 2판 4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스트 올리고 최선을 다해보자. 여기서 또 깨져도 아쉽지 않을 것 같다. 1차 시기의 초를 많이 땡기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엔진이 깨질지언정 해서 부스트를 2바까지 올리고 브레이크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2차 시기에 도전을 합니다.優作とそしてレイルドスイフトやはりタイヤを変えてきた。옵티멀에 거의 가깝게 다 나왔어. 옵티멀이 2초 516인데 비슷하게 나와요. 516인데 656 한 거니까 0.1초밖에 차이 안 나는 거라서 옵티멀 비슷한 거예요. 네, 1차 시기 조건보다 이제 노면도도 높았고 기온도 높았고 타이어 상태도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폭을 당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전보다 당겼다는 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엔진도 깨지지 않고 차도 부셔지지 않고 드라이버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첫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 끝나고 마지막 코너를 돌아 나오는데 숨이 좀 잘 안 쉬어졌어요. 뭐라 그러지? 가슴이 너무 떨린다 그럴까?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약간 울먹이기도 하고 약간 흐르끼는 것 같은 그런 숨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당겼어. 2초 6. 옵티멀이 거의 다 나왔어. 옵티멀이 2초 5인데 2초 6 나오니까 사실 모두가 고생했죠. 모두가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내색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고 형이 와서 눈을 마주치자마자 또 생각대로 안 됐어요. 必死にタイマーカットを何台も行うというのは私も初めてそしてそのタイムが 다행히 완주 살아남았다. 살아남았지. 손은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153番の 아, 땡기면 되니까. 1回目が 고생 끝에 そして164番のはい。 갑자기 옵션 기자님 오시더니 단체 사진 찍자고. 이상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죠.
뭐 이런 웃었는지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와, 또 울 뻔했는데 저기 카메라맨이 또 말려주셨다, 그지? 울컥해갖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래갖고 고생했어. 살아남았다. 살아남았어. 차 타고 집에 갈 수 있다. 4월달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해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해본 사람이지. 해본 사람들이야.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초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츠쿠바의 1분의 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인재 기준 몇 초라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국에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돌아와서 1분대 벽을 꼭 깨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잖아. 그냥 부셔버리면 가능하잖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PD도 고생했고 우리 일본의 팀원들, 응원해주신 우리 한국에서의 팬분들, 그리고 저기 신사형님 플러스 와이프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우리 디스백 재팬 지점장 뭐 사장님 뭐 진짜 엄청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는데 덕에 살아 돌아갑니다. 그럼 됐지 뭐. 고생했어. 고쳐서 됐어. 일을 우리가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갖고 있던 많은 꿈들을 이룬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은 하는데 사실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죠. 네, 그 1분의 벽을 깨지 못하고 온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데 사실 기회가 이번뿐이 아니고 또 있을 거니까. 이 도전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차종이 바뀝니다. 이제 본토의 차량 가지고 본토에서 공략을 해봤잖아요. 이제 신토부리. 새로운 플랜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팀이 츠쿠바 어택에서 달리는 모습을 좀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국뽕이 찰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겁니다.